예, 다시 수업 시작입니다. 예. 이제 정교의 상활입니다. 대상전인데, 이 대상전은 말씀드렸지만도 이 정계가 갖고 있는 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 전체가. 그러니까 우물 속에 두루박이 들어가서 물을 퍼올리는 이 상을 갖고 깨달은 사람들, 그 이치를 터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게 바로 이 대상사의 내용이죠. 대상사. 그러니까 이 대상사 이야기가 꼭 또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활. 목상 띄우고 유수 띄우고 정한이. 자, 나무 위에, 이게 이제 나무니까, 목이. 나무 위에 물이 있어. 나무 위에 물이 있지, 정이야. 그래서 이 나무는 두레박이야, 두레박.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이제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파면은 제일 밑에 토대를 갖다가 나무로까지 일단은 이렇게 토대를 가꾸로 해 막아요,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그래, 이 나무로 막는 그 토대가 이런 식으로 나무로까지 막는 거죠. 그럼 막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벽돌을 사 올리는 거예요, 위에. 제일 처음에 아래에 몇 계단간 이렇게 나무를 사 올리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서 나무라 할 수도 있고, 두레박이라 할 수 있고, 다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물을 밖으로 끌어올리는 게 두레박이 더 같았겠죠. 나무가 그 두레박에 있는 물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게 바로 정이니까, 군자는 이 이치를, 바로 정교 이치를 보고서, 자, 노민권상입니다. 노민권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 사랑 그랬지만도, 우물을 퍼올려서, 이 물을 퍼올려가지고, 우물에 물을 퍼올려가지고, 나눠 먹는 게 이게 사랑이 사랑. 인이죠. 자, 그 군자는 이 이치를 딱 보고 뭐냐면, 모든 자기가 깨달아서 정치하면, 요즘 위정자들 꼭 들어야 될 이야기죠.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서 정치한다면, 그 정치한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떠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듯이, 사랑을 나눠주듯이, 모든 백성들한테 끊임없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위로니까, 백성들을 위로하려면 다음에 계속 격려해 주시고 심부름하는 심부름. 바로 모섬처럼. 그게 바로 노미. 백성들 위로하는 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권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권상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조화식이 좋아. 노민과 권상인데, 권상은 끊임없이 백성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고, 백성들 위로하고 베풀어주는 거고, 권상은 뭐냐면, 이건 백성들이 조화롭게 살게끔 자꾸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거야. 서로 권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백성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물물을 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같은 사람 아니냐 하듯이, 그 바로 모든 백성들이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시해 주는 게 정교의 이치를 깨달은 리더, 지도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분야든지 회사의 사장도 자기 자신의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한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위로를 해줘야 위로. 직원들한테 삶의 길을 계속 열어주고 도와주고 해야지. 자기 혼자 담으면 안 되지, 결국은. 그러면서 회사 직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줘야지. 그게 바로 권상이 권상. 노민 권상을 해야만이 참다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 물을 나눠 먹으면서 전부 다 더불어 사는 거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물을 퍼올리는 작업은 해야 될까, 물을 퍼올리는 게 뭐냐, 왕이 한다. 지도자가 하는 거야, 지도자. 지도자가 그걸 퍼올려가지고 다 깨달아 쓰는 거야. 그걸 나눠주는 거지, 바로. 미래 사회는 이 노민 권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미래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AI나 IT나 이런 것들이
크리스포레가 염색지까지 지금 조장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없어져가 이제 앞으로 중산층이 없어져가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텐데 몇몇 사람 지원 시대가 올 텐데 이 시대가 됐을 때 과연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전체한테 베풀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가 이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더부룩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농민 권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는 꼭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물물을 떠가지고 나는 힘들게 우물물을 떴지만도 그 우물물을 전부 다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미래사회 바로 이 정계 2008 권리하는 거고. 그 농민 권상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중산층이 없어지건 앞으로요.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직업군이 5, 60% 없어진다는 직업군이. 그런 상태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냐 이야. 몇몇 사람만 모든 정보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바로 인문학이 필요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순간 다가온 거지 바로.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보겠습니다. 목 띄우고 승수이 띄우고 상시는 나무가 물을 받들어서 나무가 두레박이 물을 받들어서 상지 올리는 것은 내기 띄우고 급수이 띄우고 철종기 띄우고 상이라. 이는 바로 그럭으로 물을 길러가지고 우물 밖으로 올리는 상이야. 자, 여기서부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나온 거죠.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정지상하고 군자가 바로 이 정계의 상을 보고서는 법 띄우고 정지 띄우고 덕이라. 이 덕자는 본받을 덕자입니다. 법법자가 본받을 법. 바로 정의 덕을 본받아야. 지도자는 정의 덕을 본받아야. 정은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리지 않고 그 갈증을 해소해 주듯이 지도자는 모든 백성들한테 그런 삶의 길을 다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고. 바로 군자는 바로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띄우고 노래, 위랄 냈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위랄, 위랄. 이 띄우고 노래 띄우고 기민이 띄우고 권면 띄우고 이 띄우고 상조지 띄우고 돌아. 그래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로해 주는 거야. 도와주고 보태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우물물을 이렇게 나누듯이. 그리고 권면해야 돼. 끊임없이 공헌하고 힘쓰게 해야 돼.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도. 우물물 나눠 먹듯이. 상조.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도를 살아가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야. 더불어 살아가라고. 모든 백성들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바로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 정의 이치도 가지고. 그래서 노래 띄우고 기면은 그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법 띄우고 정지 띄우고 영이야. 우물의 쓰임새를 본받은 거야. 우물의 쓰임새는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거니까 힘든 백성들한테 그 힘든 걸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지도자는, 리더는. 그리고 권민 띄우고 사 띄우고 상조는 자,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권면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돕기를 권면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돕기를 권면하는 것은 법 띄우고 정지 띄우고 시하라. 우물이 베푸는 것이야. 우물은 끝냄없이 남한테 베풀어 주듯이 백성들 간에 서로 이웃한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서로 사랑이란 베푼 거 아니에요. 베푼. 시가 바로 사랑 아니에요. 사랑 베풀 시자가. 베푼다는 사랑이지. 그래 백성들은 서로 베풀며 살아가야 더불어 살아갈 그 말 하는 거죠. 이런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지도자다 백성들이나. 전부 다 자기 혼자만 살라는 시대인데 지도자는 전부 다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은 전부 자기 혼자만 살라고 하는 시대니까 이런 이치가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하잖아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건 본의를 한번 볼게요. 목상 띄우고 유산이 나무 위에 물이 있으니 진윤 띄우고 상이라. 윤택한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정지상이야. 윤택한 물인데 윤택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백성들한테 윤택해주는 그 생활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은 정지상이야. 이 정지상이 또 오는 거야. 노민자는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기군 띄우고 양민이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군으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자꾸 길러줘야 돼, 잘 제대로. 권상자는 서로 권한다는 것은 사민 띄우고 상량이라 백성들 하여금 서로 길러줘야 되는 거야.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 도와주고 하며 서로 더불어 살게 해준다는 거야. 개치 띄우고 정의지 띄우고 이라. 자, 정량지 띄우기라. 이것이 바로 우물이 만물을 기르는 뜻을 취한 거야.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더불어 살아라는 거야.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6효 되어 있습니다. 6효. 6효인데, 이 6효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6효 되면 이게 아래 4묘, 위에 4묘가 있다 보면은 이렇게 뜨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의 손께죠. 하손께. 하손께 풍이죠. 자, 위에는 수. 이거 간께죠. 수죠. 자, 이 아래에 있는 세께와 위에 있는 세께인데 이 아래에 있는 물이 퍼가지고 밖으로 올라와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음용으로 쓰이는 거죠. 요게 상육효에서 물이 밖으로 퍼져난 거예요. 그럼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물이 상육호로 올라오게끔 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표현했고, 상육이야말로 가장 모든 사람들한테 이 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괴상 전체.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공부로 말하면 아래에서부터 시작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가 천천히 쌓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공부가 모든 백성들한테 베풀어지는 상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6효의 큰 틀입니다. 이걸 갖고 봐야 돼요. 자, 초역 볼게요. 초역은 정리 띄우고 불식이라 구정의 묵음이로다. 우물이 진흙이 있어, 밑바닥에. 우물 밑바닥에 이 진흙이 있어. 이 진흙이. 그래서 이거는 우물이 초창기에 막 만들었을 때 아주 흐리고 진흙이 많을 때 이때는 먹을 수 없어. 진흙이 있으니까. 아직 이때는 공부도 덜 뗄 때야. 그래서 먹지 못하는 때야, 이거는. 또 구정에, 이거는 첫 번째고, 새로운 우물을 만들 때고, 이 신정인데, 이건 신정이 말한다면, 이 신정을 말하면 이제 구정이죠, 구정. 구정은 뭐냐면 옛날 버려졌던 우물이죠. 몇 년 됐던 우물. 그런 우물에는 묵음, 새가 없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우물이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우물 옆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도 씻고 야채도 씻고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한 거죠. 살과 야채 같은 거. 그러면 그 찌개가 흩어지니까 새들이 늘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 세상에. 그러니까 새들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의 초창기에는 아직도 자기 윤곽이 안 잡히는 상태고, 아직도 옛날에 있었던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되지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공부가 자기 것이 안 된 거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새가 몰려오지 않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 알지 않는 거니까. 아직 공부가 내 것이 안 돼 있고, 아직도 내 주체성이 확실하게 딱 잡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초6회예요. 우물 말하는 초창기 상태고. 이 상태를 지금 해가지고 쭉 나와는데 전체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정리 띄우고 불식은 하야일세요. 구정 띄우고 무거우면 시사야라. 자, 우물이 흐려가지고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것은 하야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정에 새가 없다는 것은, 옛 우물에 새가 없다는 것은 때시야라. 이때는, 이 당시에는 버려져서 그런 거야, 옛날에. 자, 이걸 갖다가, 아까 했지만 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정은 옛날 버려졌던 우물이지만도 학문을 말하면 지금은 사람들한테 잊혀진 학문이에요, 학문. 그런데 그 학문을 새롭게 재조명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공부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정의 묵음이야. 그러나 이러한 공부들이 아직도 자기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고 먹지 않고, 심지어는 새들조차도 찾아온다는 것은 바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공부가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이. 자, 구이는 정곡이에요. 정곡인데. 그런데 이 우물이 이쯤 되는데, 이쯤 되는 우물인데, 우물이 샘이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이 샘이 우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이 우물이 땅으로 올라오는가 옆으로 새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렇게. 마치 골짜기에 물이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이 오르는 그 우물로 만들지 못하게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니까 요 군데군데 있는 그 고기들이, 붕어들이 그걸 물방울을, 물방울 올라오잖아, 물방울이 올라오듯이 그걸 먹는 게, 물방울이 올라오는 게 꼭 활을 갖다 쏘면은 톡 튀면서 물방울 올라오는 거야. 그게 솔석자에 대한 석자. 그러니까 이 정곡은 바로 샘은 샘인데 올리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야. 다시, 군자는 군자인데, 샘물의 군자인데, 뛰어난 사람인데, 인정을 하지 못 받아서 버려진 상태야, 아직도. 구이는 군자 자리거든, 이게. 군자면서 헌인이지만도 아직도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 상태야. 그걸 말한 거야. 자, 볼게요. 정곡이라, 석부요, 옹패 띄우고 오르라. 골짜기에 우물이야. 우물이 골짜기 있다. 이거는 말은 샘은 샘인데 갖춰지지 않아서 흘러가는 물이야. 샘물이야. 그냥. 그래서 혜택은 인간이 받지 않고 뭐냐면, 붙다는 붕어예요, 붕어. 붕어 새끼들이 거품 내리 그 솔석자예요. 거기 뭐가 이렇게 쫙 쏘면은 거품이 나오듯이 붕어들이 물 먹는 모습이 바로 석부예요, 석부. 붕어들이 물 먹게 해준다는 거야. 사람 몸과.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비유를 하면은 물을 폴리긴 폴려서 온 게, 즉 군자는 군자야. 뭔가 현이야. 그런데 그게 깨져 버린 거야. 아직도 남한테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새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구이효는 군자나 현인의 입장이 있지만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버림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말이야. 이 전이 굉장히 긴데, 이게, 앞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전, 이수 띄우고, 양강지 띄우고, 제이 띄우고, 그하여. 이는 비록 양강한 제주나, 그러나, 역접이 있잖아. 이 이자가 역접일 때, 그러나 일 때고, 그 다음에 수운접, 이게 역접인데, 수운접일 때, 거의 수운접인데, 역접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나, 이때는 역접이, 그러나, 거하 아래에 있어가지고, 상 띄우고, 무응이 띄우고, 비어 띄우고, 잔이. 위로는 응이 없어. 양하고 응이 안 되잖아요. 이와 오요는 서로 응해야 되는데, 같은 양이니까 응이 안 되잖아, 응이고. 그런데, 비어 초, 친할 비자 하니까, 가차와. 이거는 음양이니까, 초하고 우리 가차와, 이게. 초와 가까이 있으니, 불상이 띄우고 하지 띄우고 상이라.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에 땡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래로 내려간 상이야. 그래서 정지에 띄우고 도는, 우물에 도는 상행자행이는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우물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띄우고 정지 띄우고 여기라. 아니다. 근데 상행자행이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강곡지에 띄우고서는 계곡의 물은, 이 계곡에 있는 어떤 물은 축 띄우고 방출이 띄우고 시안에 옆에서 나와가지고 샘은 샘인데 나와가지고 흘러가 버려. 이걸 샘은 못 만들었다. 우물로 못 만들고. 그래서 이 띄우고 거정이 띄우고 치하여, 이는 정에 거했는데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실 띄우고 정지 띄우고 도하니 정의 도를 잃어버렸어. 내 띄우고 정지 띄우고 여기. 이거는 마치 바로 우물은 우물인데 골짜기 있는 것 같아. 골짜기 있어가지고 갖추지 않고 그냥 채물은 흘러가 버린 거야.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 띄우고 상출이면, 만약 경우 우물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양인이 띄우고 재물이 연연을 사람도 길러주고 만물도 다 구제할 수 있거늘
금내 띄우고 하치 띄우고 온이하여 지금은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더럽고 흙탕물이 돼가지고 주어 띄우고 부 띄우고 이라 바로 붕어에게만 취입될 뿐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구이, 상활, 정곡 띄우고 석부는 무예하라. 자, 정곡의 우물 같아. 구이는 군자는 군자인데 마치 정곡의 골짜기는 우물 같아서 그냥 붕어에게만 취입시켜주는 물을 주는 거야. 이거는 부여, 자기의 능력을, 군자는 군자인데 자기의 능력을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더불을 했다니까. 더불어 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더불어 하는 자는 자기 능력을 알아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직 초구밖에 모르니까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친하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삼. 구삼은 양이 양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양자리인데 이 정계에서는 이게 양과 음의 차이인데, 양은 이 주로 수를 말하고 음은 수를 갖다가 도와주는 어떤 조건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순수한 수는 양이 갖췄죠. 이게. 자, 정설 띄우고 불식하여 위 띄우고 아심 띄우고 척하여 가 띄우고 용겁이니 왕명이면 병수 띄우고 기회라. 이 설자는 청소할 설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옛날에 우물 친다는 말 하는데 우물을 깨끗하게 쳐내는데도 사람들이 먹지 않아. 자, 그러면 구삼은 늘 이 자리는 교만하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거든요. 구삼은 항상 자리가 바로 상이죠. 하의 제상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는 착각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우물을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는데도 사람들이 이 구삼의 태도에 공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서 먹을 안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은 끊임없이 남한테 겸손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구삼은 자기 잘났다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물은 비록 깨끗하게 청소했지만도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서 안 먹어준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픔이 돼. 척자 슬프 척자니까. 그러나 이 나의 조건은 언제든지 가용급이라. 내가 공급할 수 있어. 물을 끊임 공부할 수 있어. 나는 청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경우 왕이 아주 현명하다면, 그러면은 함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학문을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학문을 했기 때문에 나를 써주기만 하면 나는 더불어 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치를 잘해서 그 내의 생각을 통해서 왕과 더불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육삼이 갖고 있는 큰 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래요.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끝에 현재 띄우고 견용이면, 현재가 어진 재주가 있는 사람이, 견자는 피동형입니다. 당할 견자. 등용을 당하면 이 말이죠. 견용. 등용을 당하면 적 띄우고 기덕 띄우고 행 띄우고 기도요. 자기는 그 깨달은 도를 행하고 좀 와서 정설을 했으니까 우물을 치우듯이 자기 깨달은 도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군덕 띄우고 향 띄우고 구공이라. 임금은 구삼의 공부를 세상에 펼쳐서 그 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임금은 지도자는 좋은 참을 써서. 그리고 하덕 띄우고 피 띄우고 기택이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공부의 은택을 입을 수 있어. 그래서 상하 병수 기복이라. 상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삼의 체인데, 이 구삼이 그래 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구호가 바라보지 못하는 건 이 교만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 구조상에도 이 어느 정도 좀 중간층 돼가지고 너무 똑똑한 체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겠다는 그 경계도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활. 상활. 정설 띄우고 불식은 행을 치게 하고 구 띄우고 왕명은 수복이 아니라 우물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행을 치게 아니라 그 행동이 서글픈 거야. 이 행을 정의천의 주는 뭐냐면 자기가 행해지지 못하는 걸 슬퍼한다. 그 말을 갖다가 정의천은 설명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만큼 맑은 물인데도 그런대로 이 6.3의 행동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리 바라보고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척자를 갖다가 정의천 선생은 본인이 6.3 본인이 슬프다고 했고 그 넘어가서 본의에 보면 주자의 본의에 보면 주자는 길 가는 나그네들이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슬퍼한다고 해석을 했고 두 가지 해석했다는 겁니다. 정의천주는 본인이 등용당해지지 않아서 자기 깨달은 도가 행해지지 않은 것을 슬퍼하지 않은 거고 주자는 그 모습을 보고 나그네들이 슬퍼한다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했던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보면 주자는 정의천 전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자, 정 띄우고 설치 띄우고 불견 띄우고 식은 우물을 깨끗이 다 썰어졌는데도 먹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피등이죠. 당할견자니까 먹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인 띄우 내 띄우고 인유 띄우고 재지 이 띄우고 불견 띄우고 영인이 바로 사람이 아주 재주가 지혜가 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재주가 지혜가 있는데 그런데 견자 역시 피동이죠. 등용을 당하지 않았으니 피동이니까 등용 당하지 않았으니 이 띄우고 부득행으로 그러면서 그 행해지지 못함을 그래서 요 행해지지 못한 요게 뭐냐면 정의에서 행이죠. 행을 취각할 때 행을 갖다가 정의처는 부득행으로 본 거죠. 부득행. 정의처는 행하지 못한 걸 위 띄우고 우측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죠. 이게 본인이 그렇다는 본인이. 귀 띄우고 부득 띄우고 행 띄우고 위측이면 이미 이것도 이 A 위비죠. 이미 행해지지 못한 거 보고서 슬퍼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적 띄우고 기면 띄우고 유구려 어찌 구함을 명할 수 있겠냐 이야 안 된다는 거지. 고구 띄우고 왕명이 띄우고 수박하니 그러므로 현명한 왕이 현명하기를 구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 지 띄우고 절어 띄우고 행이라. 그 뜻이 행함에 간절한 거다. 좀 내가 등록만 되면 하고 있다는 그 뜻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야. 그런데 주자 본이 볼게 주자본이. 행측자는 주자는 행측이라는 것은 행에 측은하다는 것은 행도지 띄우고 이니 자, 길 가는 사람들이 개 띄우고 이위 띄우고 측이라 모두가 서글프게 여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주자는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다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본인일 가능성이 실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다 이거. 자, 그리고 육사. 자, 육사는 이 추자는 뭐냐면 고칠 추, 수리할 추자입니다. 육사는 자, 요쯤 되니까 이 우물이 자기 밑에 초회부터 쭉 우물이 있는 이 상태를 전체를 깨끗하게 수리해 가지고 요게 구오인 왕한테 구오인 왕이 잘 우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는 게 뭐 정치의 정추. 수리할 때 우물을 깨끗하게 다 수리 잘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허물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재상 자리로서 전체의 백성을 관리한 자리니까 이 모든 우물을 깨끗이 관리하듯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삶 자체를 전체를 잘 관리하고 정리정돈해 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하면 왕이 그걸 보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만 할 자체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사 위치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사는 정치면 무기라. 우물을 잘 수리하면은 고쳐놓으면 허물이 없다 이런 거야. 요거 저는 잠깐 보겠습니다. 사수 띄우고 음유이 띄우고 처 정하고 사는 비록 음유이지만도 바른 곳에 처해서 사자리에 음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상성 띄우고 구호지 띄우고 그러니 위로는 구호의 임금을 받두고 있으니
재 띄우고 부조이 띄우고 광시 띄우고 이물을 돼. 그 재주가 구사의 재주가 부족해. 무엇이 넓게 베풀어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는 부족해. 역가 띄우고 다수자라. 그러나 또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왜? 바른 자리니까. 고능 띄우고 수치면 그러므로 스스로 잘 갖고 다스리면, 즉 아래 사람들을 달려면서 스스로 잘 닦고 다스리면, 그러면 적덕 띄우고 뭐라 그러면 바로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야. 이 자리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닦아서 아래 사람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까지도 거기서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정추 띄우고 무구는 수정해라. 우물을 수리하는데도 허물이 없다는 것은 수정야라. 우물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야. 숫자는 수리할 수 다스린 거죠. 자, 우물을 잘 다스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다는 거죠. 육사의 위치에서 전체 백성들을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구오가 올바른 정치, 다시 말해 올바른 우물물로 만 백성에 나눌 수 있게끔 하듯이 올바른 관리를 해서 구오 왕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자리가 바로 구사이기 때문에 이는 우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한 거고 자기 수양을 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전에 첫 개 좀 한번 볼게요. 투자는 수치여 정해라. 우물을 잘 다스린 거야. 닦을 숫자 닦을 치니까. 자, 구호. 자, 구호인데, 구호는 이 찰열자인데, 찰열 한천인데, 우물은 대개 40 변동이 별로 없어요. 40 변동이. 그런데 굉장히 우물이 깨끗하고, 이게 깨끗한 열자에서 깨끗한 우물인데, 우물보다 차, 셈이 차. 그래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구호는 이 구사를 통해서 전부 다 관리된 물을 이 모든 백성들이 잘 먹을 수 있게끔 관리하는 위치가 된 거죠. 관리하는 거.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잘 살아가며 전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관리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정열한선의 그 우물물을 그대로 잘 관리해가지고 모든 사람,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볼게요. 정열 띄우고 한천 띄우고 시기르다. 우물이 맑고 아주 세번 차서 먹을 수 있도다. 즉 만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을 하겠습니다. 오이 띄우고 양강 띄우고 중종으로. 오는 양강 중종으로서 그 띄우고 존하여 존위에 거해서 기재 띄우고 기덕이 그 재질과 그 덕이 진선지미라. 선도 다 있고 아름다움 다 있어.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 순수한. 왕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순수한 영혼이 뭐냐면, 정열 한천 띄우고, 정열 띄우고, 한천 띄우고시라. 우물이 깨끗하고, 차고 탄 셈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어. 너무너무나 지도자가 깨끗하니까, 마치 정열 한천이 먹을 수 있는 모습 같다는 거야. 이게 바로 군주의 모습이죠, 군주의 모습. 기왕의 모습이에요. 열은 위 띄우고 강결나니, 달고 깨끗함을 이루는 것이니 정천은 바로 우물의 셈은 이한 띄우고 위미라. 그 우물물이라는 것은 찬 것으로서 아름다움을 삼아. 실은 여름에는 되게 찬데 겨울은 좀 따뜻하게 느껴져. 비슷하기 때문에 우물은. 그래서 달감자를 쓸지 모르죠. 강결지 띄우고 한천은 달고 깨끗한 한천은 찬 샘물은 가위 띄우고 인생이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강결 한천에서 누구든지 왕을 통해서 자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띄고 정도에 이것이 바로 정의 도예요. 우물의 도, 지도자의 도. 이 위 띄우고 지선자라. 바로 지선이 지극히 선한 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대학에서 나오는 지어지선이 지어지선. 명명도, 친민, 지어지선이죠. 지도자는 그러니까 대학이 바로 지도자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수양의 명등도에서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친문을 베푸고 마지막에는 끊임없는 자기 마음에 지어지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지도자가 지어지선이 안 되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대학에서는. 바로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이
불은 길잖아. 그러나 길이란 말이 하지 않은 것은, 길이하다고 해도 길이란 말이 없다는 거지, 현재. 구에서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정이 띄우고 상출 띄우고 위 띄우고 성관이. 이것도 이의 위비죠. 우물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와가지고 오는 것으로서 이의,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서 위 성공, 그것을 성공으로 삼으니 미지 띄우고 어상이면 아직도 완전히 올라오지 못했어. 구호지만도 완전히 올라오지 못했어. 그래서 미급 띄우고 용이라. 아직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해. 쓰지 못한 것이라. 고 띄우고 지상 띄우고 이후에 은 띄우고 옮기라.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이른 이후에 이를 짓자. 위로 올라오면 이른 이후에만이 원기라고 말했어. 그래서 원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상류에 있는 원기. 자, 그 다음에 상활. 한천지 띄우고 식은 중정해라. 그래서 산샘물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중정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구오의 자리가 중과 정의 자리인데 지도자는 바로 이 구오의 자리처럼 늘 중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은 자기 마음의 중인데 이 중을 아는 것은 천도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속에 중심을 찾도록. 그러니까 정은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답하는 거죠. 중은 바로 진리를 체득한 중을 갖다가 늘 유지한 거지, 바르게. 이게 지도자의 최고의 철학이죠. 이게 중요하대. 자, 그래서 마지막 상육이지. 상육인데, 자, 상육에 바로 원길이 나온 거예요, 원길. 자, 상육은 정수 띄우고 물막하고 유부라 원길이랴. 이 정말 괜찮죠. 우물물을 길러 먹고, 거들을 썼다니까. 우물물을 길러 먹고, 물막, 이건 막 덮을 막답니다. 덮지 않아. 우물을 갖다 딱 길어 먹었는데, 이걸 덮지 않고 있는 거야. 우물을 덮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상태야. 그래서 유부라. 모든 사람 다 믿음이 있어. 우물에서. 믿을 붙자니까. 뭐하냐. 우물을 다, 여기 오면은 우물 다 떠물 수 있다는 거야. 그 우물을 덮어놓자니까 모든 민들이 여기만 이르면 누구든지 다 우물을 떠물 수 있다 믿는 거죠. 믿음 있게 돼. 이게 최고죠. 어떤 사람이든 우물이 다 떠물 수 있는 거야. 진리를 체득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작든 크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 그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체득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옆에 가면 누구든지 그 물을 떠물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배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한 거죠. 정수, 물, 부약, 물막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원길이 아주 크게 길한 거죠. 바로. 최고죠. 그 정은 뭐냐면 베푸는 거란 겁니다. 우물이 베푸듯이 사람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예술은 예술로서 아까 했지만도 체육은 체육으로서 노래는 노래로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가 터득한 그 진리의 공부, 자기 분야의 일가리는 그 공부, 마치 우물에 샘을 퍼듯이 퍼올린 그 공부를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면 누구든지 그 맛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걸 해주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죠, 바로. 그게 크게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정은 이 띄우고 상술 띄우고 유용하니 이 우물이란 것은 위로 나옴으로써, 위로 올라옴으로써 수임설을 삼으니 이것도 이의 위비죠. 상출로서 수임을 삼으니 거 띄우고 정지 띄우고 상은 정의 위에 거하는 것은 정도지 띄우고 성이라. 이 우물의 도를 다 이룬 것이야. 이 우물의 도를 다 이룬 거야, 이게. 백성들한테 베푸는 거니까, 용잘. 우물의 도를 다 이룬 거죠. 수는 급취해야 길러 취하는 것이고, 막은 폐부야라 가리어 덮는 것이고, 취 띄우고 불표면, 그러니까 우물물 취하고도 가리지 않는다면 길이 띄우고 무궁하니, 그 이육이 무궁하니, 정지 띄우고 시 띄우고 광이 띄우고 대이라. 정의 베품이 넓고도 크다는 거야.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유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기 오면 누구든지 물을 떠물 수 있어. 유부는 유상이 띄우고 불변이라.
항상됨이 있어서 변하지 않아. 누구든지 가면 항상 거기 있는 거야. 물이 떠물 수 있는 거야. 뛰어난 지도자는 누가 찾아오든지 그 품 안에서 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씨 띄우고 유상이면 넓게 베푸는데도 항상됨이 있는 것은 대선지 띄우고 길이라. 큰 선의 길이야. 이 원길. 이게 대선지 길이 바로 원길. 앞에 교사에 때. 부채 띄우고 정지 띄우고 용하여. 대저, 바로 살죠. 대저. 이 정의 수임서를 체득해서 박씨 띄우고 유상은 넓게 베풀면서 항상됨이 있다는 것은 비 띄우고 대인이면 성능이려. 요게 핵심이에요. 정의 이 도를 갖다가 체득했다면 항상 넓게 베푸고, 사랑이죠. 사랑을 넓게 베푸고,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항상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야. 늘 항상됨이 있다는 것은 대인이 아니면 누가 능하겠나, 그럼. 이게 핵심이야. 정의 이치의 핵심이야. 정도를 깨달은 사람, 지도자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타괴지 띄우고 종은 타괴의 끝은 위극 띄우고 위변이야. 그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돼. 그런데 유 띄우고 정여 띄우고 정은 이 정계와 소정자 정계는 종 띄우고 내위 띄우고 성공하니 바로 끝남이 종에 와서 마침내 공을 이루는 것이 되니 시 띄우고 길하라. 이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한번 읽어보시고 상황을 하겠습니다. 자, 상황. 원길 띄우고 재상이 대성이하라. 크게 길해. 만물한테 다 베푸는 거니까. 모든 사람한테, 모든 물한테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거니까. 우물을 닫지 않고 모든 어떻듯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다 와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높은 자리는 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성이야. 크게 이룬 것이야. 이 대성이 그래서 공자도 대성자라거든. 대성, 질성, 무슨 거예요? 대성. 이 크게 이뤘다는 것은 만물 동체를 아는 거예요. 만물. 이 대성은 만물이 동체라는 걸 알아야만 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 만물 동체, 만물. 이거는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대성이 되는 거죠. 정계에 우물이라는 것을 퍼가지고 물이 퍼가지고 만물한테 나누게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래서 대성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전 마지막 읽고 오니까 때문에 그 64개 중에 이 지역이 64개 중에 상육을 원길이라 한 것은 정계밖에 없어요. 64개 중에 이 상육을 갖다가 원길하다고 표현한 것은 요거 정계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계 상육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을 볼게요. 이 띄우고 대선지 띄우고 길로, 대선의 길로, 이 원길이죠. 원길로 소말 똑같이. 제 띄우고 괴제 띄우고 상하니, 괴의 상에 있으니 정도지 띄우고 대성이라. 정도의 크게 이루어진 거이다. 이게 바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베푸는 상이죠. 정도는 베푸는 거니까. 내가 지혜를 베풀었으면 그 지혜를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니까. 정은 이상 띄우고 위성공이라. 바로 위에 올라가서 공을 이룬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걸 본다면, 조금 전에지만도 저는 별로, 부족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도, 저보다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니까 이걸, 정계 이치로 따가지고 세상에 참다운 사랑을 골고루 베풀 수 있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저는 정계를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닫게 되고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강의도 끝나고, 그리고 내년도에 뵙게 되겠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